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원전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국민연금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네. 국민연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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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창수 소장님만 정창수 소장님이 그동안 계속 나오셨죠? 나오시고 네. 정상수 소장님이 한 번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놓을 생각을 안. 제조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이 많습니다. 앙숙이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예. 국민연금은 조만간 고갈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올리고 덜 받을 각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말이 된다. 산수 못하냐. 그렇죠. 아니 그 뭐, 저희가 그런 여러 거서? 번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뜨거운 게 음.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게 연금으로만 보면 기금으로만 보면 제일 좋은 게 많이 올리고 보험료를 더 걷고 내린 걸 낮추고 하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했을 때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올리자는 주장과 올리고 그대로 받자. 올리고 그대로 받자는 주장과 그래야 좀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니까. 아니다. 일단 이걸 내리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덜 받자? 불가피하게 뭔가를 하나를 하려면 차라리 그럼 내리자 받는 돈을. 그게 그거랑 어차피 마찬가지 그래도 아니에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받는 돈을 내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요. 네. 그냥 받는 돈을 유지하자라는 사람이 있고 예. 받는 돈을 더 많이 받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근데 그럼 많이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더 내는 거는 사실상 거의 합의가 난 잘 됐습니다.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자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됐다. 더 내고 그대로 받을까 더 내고 아니면 더 받을까 그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죠. 더 내는 것까지도 합의는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죠. 더 내지 말고 내리는 것. 그런 받는 말은 거는 줄이자. 대단히 소수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하면 더 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산수를 하다 보면 더 내야 된. 근데 더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몰라서 공부 안 하며 예.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몰라서 운동 안 하다가 성인병 걸립니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산프로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제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 국가의 의료보험 체계를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실손보험 나도 앞으로 보험을 저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가입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 국가 의료보험으로 버티고 있는데 네. 최소한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거든요. 예. 보통 그 나이 때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뭐 저는 뭐 끝까지 아직까지는 뭐 가입을 안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연금도 가입하지 말아야 될까? 이럴 순 없어요. 연금 가입해야죠. 그렇죠. 연금은 뭐 이 국민연금 가지고 저의 노후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적 연금을 돈을 내고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이 돈이 이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 나름대로 세이브가 되잖아요. 저희 예. 가정 경제가. 예. 예. 그런데 이게 사보험, 연금보험, 사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가정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좀 더 내면서 내가 사보험까지 연금보험까지 내지 않을 수가 있다면 그래. 이거는 가정 경제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인 거죠. 아 어차피 노후 대비 안 할 거 아니니.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노후 대비라는 걸 해야 된다. 우리가 예. 사적 연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지 예. 공적 연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굳이 노후 대비를 교보생명, 안할 수는 없는 삼성생명 거잖아요. 좋은 일 시키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더 이 우리가 공적 연금을 더 믿을 수가 있다면은 네. 이게 더 작은 돈 가지고도 더 우리의 노후가 충족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올려도 되냐, 더 올릴 수가 없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믿음만 근데 있다면 더 그거랑 올리는 조금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성하죠. 국민연금의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배웠습니다만 설계가 너무 훌륭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조금만 내고 예, 많이 예.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처음에는 설계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 어쨌든 조금 더 내고 예. 덜 받는 식으로
변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불안하다. 근데 그래서- 그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계획된 적자다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해요. 예. 한번 이 자료화면 한번 보자면은요. 네. 자료화면. 그 자료하면 예. 첫 번째 자료화면을 보면은 그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보면은 처음에는 3%를 내고 70%를 받는 구조였어요. 이거는 완전 꿀이죠. 저 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하다, 우리 옳죠. 밑에. 하다네. 이 표만 네. 한번 보시면 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3%를 내고 70%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 급여에 한 3% 수준만 이 기여금을 내면은 내 급여의 7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죽을 것은 때까지. 어마어마한 꿀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3% 내던 것이 6% 내게 됐고 지금 현재는 9% 내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런데 과거에는 70% 받던 거가 60%를 받다가 50% 받다가 이제 한 몇 년 뒤에는 이제 40%만 받게 되게끔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설계 자체가 더 더 많이 설계를 내고 처음부터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바로 계획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계획된 거라는 게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는 것도 굉장한 저항이 있었잖아요. 저항이 있었죠. 그런데 네. 이것이 계획된 거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근거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3%님한테 이런 제안을 해봐요. 예. 만약에 저한테 1,000원을 주시면은 네. 제가 2배인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언제? 당장 내일? 당장 내일. 네. 1,000원 주면 2,000원 준다고요? 예, 예. 네. 이게 1번이고요. 예. 2번 이겁니다. 3%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면은 네. 제가 11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2배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10%더 드리는 거잖아요. 예. 1번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2번. 당연히 2번이죠. 여기서 많잖아요. 2번이라고 그러면 경제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자꾸 나 1번 하고 싶지? 아, 그럼 경제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2배를 받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해봤자 1,000원 이득인 거고 네. 2번을 선택하면은 10,000원 이득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10%밖에 이득이 안 되지만 이게 네. 그게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이 퀴즈예요? 연계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3%만 내고 7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수익비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9%만 내고 40%만 받으면은 수익비는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수익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익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처음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을 당시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국민연금에 납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뭐 2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5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10년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10년 동안 연금을 3% 납입해 봤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예. 70% 준다고 했잖아요. 70%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급여의 70%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네. 40년 동안 납입한 사람들이 기준으로. 70% 기준으로 70%를 주는 거고 예. 20년 동안 납입한다면 35%인 거고 10% 납입한다라면 거기에 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국민연금 만들어졌을 때는 1,000원 내면 2,000원 드릴게요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뻥튀기는 세게 되지만 그렇죠. 큰돈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것도 큰 아니고. 돈이 아닌 게 내가 나입할 수 있는 연도가 40년을 채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였는데 처음에 뭐 시작할 5년이나 때는. 뭐 6년, 네. 7년밖에 납입을 못한 사람들은 수익비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수익비는 좋지만 네. 수익금은 그렇게 좋지 않는 상태인 건데 예. 근데 제가 계획된 적자라고 말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벤처 기업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같은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 그때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매출도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카카오톡을 전 국민들에게 쓰게끔 만든 거죠. 네.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카카오톡은 이익이 없을 뿐만 정도가 아니라 매출도 없다. 저런 회사는 곧 망할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계획된 적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 당시는 적자지만 앞으로 가면은 뭘 해도 하겠다. 뭘 해도 하면서 뭔가 좀 수익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계획된 적자라고 시장에 바라보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적자를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지금은 뭐 앞으로 뭐 58년도에 뭐 고갈이 된다, 뭐 55년도에 고갈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55년도 또는 58년도에 고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네, 팩트인 예,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계획된 적자라고 하는 거가 현재는 9% 내고 40% 받는 상황에서는 이게 당연히 뭐 58년도에 적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9% 내는 것이 조금 10% 내고 10% 내는 것이 11% 내고 그런 식으로 한 1% 포인트씩만 올리면은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우리나라 정부가 5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9% 내는 거를 음. 딱 1% 포인트만
더 내는 그런 10% 포인트를 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40%를 받는 거를 딱 1% 포인트만 더 올려서 41%를 받는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언제 고갈이 되냐면은 고갈되는 시점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뒤로 조금 밀어줘요.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예. 아, 조금만 더 내도. 그렇죠. 근데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뒤로 미뤄진 다음에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요. 또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가 이제는 10% 냈던 거를 11%로 내고 네. 41% 받는 거를 42%로 받으면은 또 한 4년 정도 더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져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우리가 조금만 임기만큼 밀어지네. 임기만큼은 아니지만 임기와 비슷한 비슷하게? 정도만큼 미뤄지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수익률을 1%씩만 올리면 어때요? 그러면 4년씩 이렇게 딱 야 할 때마다 1%만 올려. 이렇게 좋은 이 질문인데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좋은 질문이네. 나는 그게 쉽나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한번 그 자료화면 그 네. 다음 페이지 세 예.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거든요. 아, 제가 요 누르면 돌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됩니다. 예. 이게 그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기금 운용 수익률이에요. 네. 기금 운용 수익률이 1% 포인트가 높다라고 네. 가정하면은 이게 뭐 한 5년 6년 정도 이게 고갈 아, 시점이 그러네요. 이게 그렇긴 미뤄집니다. 그래요. 이론적으로 1%를 더 1%로 불리면 높으면 그렇죠. 1% 정도 줄어들면은 거꾸로 기금 그렇지. 요 그렇지. 그 영원이 되는 그 고갈 네. 시점이 당겨지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우리 국민연금 운용 수익금이 9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90조 원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은 매년 국민연금 지출 금액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냥 운용 수익률만 3년을 3년치 지출할 돈 이상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번 거고. 90조 원이. 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재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10% 이상 운용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은 사실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운용 수익률 좋지 않나요? 수익률이 좋냐고요? 1년에 10% 이상 운용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뭐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에 10%는 별로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높죠. 예, 높을 굉장히 높은 거죠. 수는 있죠. 굉장히 높죠. 높을 수 예. 있는데 이제 장부가 아직 안 팔은 상태에서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아 그런데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실현순위과 비실현순위는 사실 정확하게 동일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딱 팔았다면 이것을 실현됐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팔자마자 동일한 가격에 저의 매도가로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살수 10주를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회계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실현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저는 동일한 뭐 경제적 변화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현과 미실현은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것이 경제 이론에서는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건 실제로 뭐 그 맞는 말씀인데. 예. 우리나라 주식은 자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부터 이제 팔아야 돼. 라고 하면 그래서 너무 이제 네. 무서우니까 자 팔 때까지 그 가격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큰 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한 연 30%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모든 거를 도지코인에 몰빵하면 네. 뭐 두 개 남고 하나 남을 때까지 그냥 왜 도지코인이야. 그러면 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예. 근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이 이미 존재해요. 그래서 네. 뭐 채권 몇 퍼센트 투자해야 되고 주식 네. 몇 퍼센트 투자해야 되고 해외 채권, 해외 주식 이게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거나 뭐 이렇게 뭐 15% 20% 정도 이득 보는 건 둘 다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런데 예. 재밌는 거는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 규모가 1,000조 원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예. GDP가 2,000조 원인데 국민연금에 적립된 돈만 1,000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 1,000조 원이 이 우리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예. 했을 때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1,000조 원이 쌓여 있는데 예. 이 중에서 500조 원은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계속 낸 돈이고, 돈인 거고 나머지는 굴린 500조 원 돈이다. 정도는 국민연금
그동안 불린 돈. 불려서 만든 돈이 500조 원 맞아. 정도 되거든요. 저도 저해체 중에 약 5% 정도만 엄마가 만들어준 거고 맞습니다. 나머지 95는 제가 스스로 찌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예. 이게 국민연금이 언제 이게 고갈되는지 고갈 네. 시점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고갈되니까 뭔가 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증한다라고 공무원연금 법에는 있는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증한다라고 법이 없으니까 예. 이게 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오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법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저기 첫 번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일단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당연하고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국민연금은 사실상 강제저축이잖아요. 예. 강제저축이라는 것은 내가 저축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국가가 너 국민연금에 저축해라고 하는 건데 네. 고갈이 만약에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낸 돈보다 국가가 돈을 덜 준다는 얘기죠. 네. 고갈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건.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 저축을 하면서 내가 낸 돈보다 돈을 덜 돌려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일진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제 저축을 할 거면 당연히 아, 내가 국가가 낸 마진을 돈보다 남기는 건 이상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강제 저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거면은.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낸 돈보다 국가가 더 많이 돌려준다면은 당연히 고갈이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지속 가능한 고갈이냐 지속 불가능한 고갈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 들으니까 가능한 그러네요. 고갈이 가장 좋은 겁니다. 지속 가능한 고갈? 그렇죠. 근데 지속 가능한 고갈이라는 것은 저는 지속 가능한 고갈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처럼 9% 내고 40% 받는 거라면은 뭐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맞아요. 예. 그런데 딱 1%포인트 많이도 아닙니다. 예. 딱 정권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1%포인트 정도만 더 내고 1%포인트 정도만 더 받는다면은 네. 우리가 국민연금의 신뢰를 그렇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그래도 제법 나름 지속 가능한 만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고갈되잖아요. 고갈되죠. 근데 고갈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럼 그러니까 2058년에 고갈되는 걸 말씀하신 그 툴을 쓰면 2090년쯤 고갈된다고 치죠? 그렇죠. 이제 고갈되는 건데 그럼 그게 본질이 다릅니까? 본질이 다르죠. 지속 가능한 고갈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고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오해인 거고 실제 이 법을 보면은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국가는 법에 따라서 연금급여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예. 이미 법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경제적 의무뿐만 아니라 예. 사실상 이게 정치적 의무도 다 있고 법적 의무도 거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지급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오해인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 예를 들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한다고 했으면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한다라고 써야죠. 근데 사실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한다고 쓰지 않고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지급 보장을 한다는 말보다 살짝 한 반발짝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게 뉘앙스는 조항인데. 반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법적 의무가 있고 경제적 의무가 있고 정치적 의무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국민연금은 그 경제적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 의무도 당연히 있는 거고 법적 의무도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못한 분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민사 소송을 한다. 예. 그랬을 경우에 민사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내줄 거 다 결국은 내준다는데 예, 그렇죠. 보장한다고 쓰죠? 왜 굳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실질이 굉장히 저는 좀 더맨더머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보장한다고 쓰지 않는 이유를 정부 어리석은 입장을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 질문뿐만 아니라 그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것도 네. 같이 또 더머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정부가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최소한 비공식적으로는 이런 말을 직접 들었거든요. 뭐라고 예. 그러냐면은 지급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충당 부채 수준이 연금 충당 부채. 예, 연금 충당 아. 부채가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연금만 충당 부채로 잡고 국민
국민연금은 충당부채 잡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법적 의무처럼 법에 쓰면은 이 연금 공무원 연금처럼 네. 국민연금 충당부채도 이걸 잡아야 되면은 뭐 국제 이런 신용 같은 것이 좀 저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데요. 근데 예. 저는 이것도 더머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나오는 의견이에요? 뭐 바보 모 기재부 관료가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하는 걸 들었었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회계학과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때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다음 주 충당부채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 법적 의무냐 경제적 의무냐라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답은 경제적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법과는 아무 상관없고 경제적인 의무가 있다면 충당부채로 쌓는 게 인식을 맞다. 해야 된다라는 아. 것이 이거는 회계학과 1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보는 시험 문제인데 예. 그런데 이런 경제적 의무를 도외시하고 굉장히 법적 이 단어에만 이 신경 쓰는 것은 저는 조금 그 더맨더라고 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연금 충당 부채 예, 액수가 예. 그런 분식회계되어 있다는 혹은 잘못 축소 추정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꼭 이 뭐 축소 추정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기업 회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 또 정부 회계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연금을 국민연금을 지금은 우리가 돈을 미리 쌓아놓고서 예. 지출을 하는 기금 형태로 운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갑자기 법을 바뀌어서 기금 형태로 운용하지 않고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을 전부 다 세금이다라고 이름만 바꾸고 우리 일반회계 편입을 시켜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연금 지출액은 이거는 그냥 기금 지출액이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 지출액이다라고 네. 이름만 바꾸면은요. 그러면 갑자기 그 충당부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연금은 국민연금도 있지만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네. 기초연금은 매달 30만 원씩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요. 예. 이거는 충당부채가 얼마일까요? 0원이에요. 왜? 예. 이것은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운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똑같은 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일반 회계로 운용하는 나라는 연금 충당 부채가 0원으로 인식되고 예. 어떤 나라는 똑같은 경제적 실질은 똑같지만 이거를 기금으로 기금으로 운용하면은 운용하면? 갑자기 충당 부채가 1000조, 2000조가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이런 국민연금 이런 펜션 펀드 같은 경우는 예. 충당 부채로 잡지 말아라라고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회 기준으로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정부 회계를 보면은 또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법으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의무화하자는 예. 목소리도 굳이 그러실 거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굳이 안 해주려고 하는 정부도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싸울 게 별거 아닌데 어차피 못 주면 못 주는 거고 주면 주는 건데 근데 주는 것은 확실해요. 이것은 뭐 경제적으로도 확실히 주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주는 거고 법적으로도 주는 거나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나라는 아니구나. 유럽에서는 예.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줄잖아요. 약속을 그렇죠. 안 지키잖아요. 연금이 준다라는 것은 네. 어떤 그때 당시에 연금 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그게 들어서 깎이는 거죠. 그게 그게 깎이는 삼성생명한테 건데. 맡기면 70세부터 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40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짓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연금을 예를 들면은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조금 내고 많이 받았는데 많이 내고 조금 받는 식으로 2015년도 개혁이 됐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은 깎인 거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2015년도 이전은 그대로인 거고요.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납입된 돈에 한해서 조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개혁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9% 내고 40% 받지만 이제 앞으로 10% 내고 뭐 41% 받는 식으로 개혁이 되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제가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 깎이는 거지 그 이전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65세가 되려면 앞으로만 15년 넘게 남았는데 네. 예예 65세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 예예. 그거는 그 어떤 식으로 개혁되더라도 저한테 줄 돈은 단돈 1원도 안 건드리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전에 낸 것은 계약인 거잖아요. 국가와 계약을 했는데 예전에는 3% 내고 70%를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예. 그 계약은 유효한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 법이 바뀐 이후에 내가 낸 납입금에 대해서 현재는 40% 받는 거지만 뭐 39% 받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은 뭐 안 41% 깬다?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이건 그게 미래 얘기인 거죠. 보면 그렇게 믿었다가 최근에 흔들렸던 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내지는 정부와의 신뢰라는 가치보다 예예.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네 것도 깎는다 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정부가 만든 법의 법적 안정성보다는 예, 예.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소급 적용한다. 예, 예. 국토부 공무원이 그랬어요. 이게 소급이 네. 이게 뭐 진정 소급, 뭐 부진정 소급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소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학교 같은 데서 뭐 불량식품 같은 거를 판다. 근데 이제는 이 불량식품을 파면 안 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나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급이 되는 부분과 소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 연금처럼 그건 국민연금처럼 아닐 국가와의 것이다? 계약은 소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왜 이제 예를 들면 지급 보장의 조항 사실은 덤앤더머 같은 논쟁도 저도 되게 동의하는데도 그래도 왜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제도가 자꾸 그러니까 기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애가 없을 줄 몰랐다. 예, 인구 예. 구조가 바뀌어요. 기금 고갈이 상당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예, 야 그럼 안 되겠다. 보험료도 높이고 받는 건 줄이든지 이러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노인들만 많고 애들은 왜 이렇게 없지? 이대로 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제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게 매 4년마다 1%, 5년마다 예, 1%씩 올리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었고 예, 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기금이 하는 큰일 거지. 났네? 하고 바뀌고 또 좀 괜찮 보다가 또 이런 식으로 제도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뀐 그 거가 바뀌는 것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지금은 5년도 아니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결정해서 50년 후 100년까지 이런 공식으로 하고 절대 안 바꿉니다. 라면 믿을 수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고요. 장관 그런데 답변하세요. 근데 가장 최근에 국민연금이 바뀐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최근에 바뀐 거요? 예. 언제 바뀌었죠?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죠. 유시민 장관 때 바뀌었습니다. 네, 네. 유시민 장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선데 어. 그때 유시민 장관 이후에 국민연금은 단 한 번도 개혁이 안 됐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저는 안 바뀐 게 오히려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지 자주 바뀐 게 문제다라는 말만 하고 생각은 안 바꿨다. 그렇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유시민 장관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요. 위원님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예. 것 같은데 끝까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해를 예, 못해서 예. 지속 가능한 고갈? 그렇죠. 그게 뭐를 어떤 뜻이었어요? 이게 가장 그게? 중요한 개념이 맞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기금의 안정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금은 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예. 네. 우리가 한간에서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 예.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때문에 이거는 너무 허리가 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거인 거거든요.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직금 세대가 낸 세금 가지고 직금 세대들이 받는다. 근데 국민연금은 이거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고 많이 받는데 많이 받기 때문에 뒤에 후세대들은 허리가 휜다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그 균형 재정을 하고 있다라면은 기초연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 된다라는 말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00조 원씩 부채를 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100% 우리나라 부채를 더 추가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10조 지급하면 10조만큼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거고 기초연금을 20조 지급하면 20조만큼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어차피 후손 건데 부담이다. 어차피 논리라면. 그거보다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보다는 차라리 더 후손 부담이 더 좋은 게 후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네. 최소한 9%는 내잖아요. 예. 9%는 내고 지금 현재 1,000조 원이 쌓여 있잖아요. 1,000조 원 중에서 500조 원은 이게
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똑같이 기초연금이 더 후손들에게 더 악영향을 주냐, 국민연금이 악영향을 주냐 하면은 저는 차라리 기초연금이 더 많은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네. 기초연금의 이런 재정 수지 때문에 우리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단순히 기금이 있어. 이름이 기금이라는 이유로 고갈도 국민연금이 되고 뭐. 고갈이 되면 이거는 이 제도가 굉장히 잘못 설계된 제도 아닐까라는 오해가 있는데 야. 그런데 저같이 재정하는 사람들은 제일 네. 싫어하는 게 재정의 칸막이에요. 예. 그 재정의 칸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쪽에서는 돈이 넘치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 바로 재정의 칸막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어떤 칸막이를 세우는 것은 필요한데 이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여기 칸막이에 최소한 숨구멍은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고갈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속 가능한 고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계에서 국민연금에다가 지속적으로 어떤 구멍을 뚫어서 숨구멍을 통해서 일반 회계가 국민연금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됐어요. 예, 그렇죠. 걷어서 그러니까 일단 줘야 되는데 그럼요. 줘야 됐을 때 이제 기금 국민연금으로 받아서만 주는 게 부족해졌을 때 그게 그 구멍을 뚫는다는 게 세금을 걷어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걷어서라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그게 현재 그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인 거고요. 근데 그 워딩을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당연히 네.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연금에 가야 된다라는 네, 네. 그 워딩은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뭐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맞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가 우리 기초연금은 세금을 걷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뭐 국민연금 이런 지급액이 나중에 후세대들은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2060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GDP 대비 뭐 한 11% 정도 우리 연금 지급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칸막이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예. 일반 회계와 국민연금 기금의 칸막이를 확실하게 놓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후손의 부담을 따지지 말고 2060년도 우리 후손이 살아가는 2060년도에 그 당시 GDP 대비 어떤 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11% 정도고 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 네, 네. 자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 현재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연금 지출액이 한 4%예요. 예. 뭐 이런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렇죠. 돈의 규모가 예, 맞습니다. 예. 그 GDP 대비. 근데 2060년도 정도가 되면은 2050년도부터 60년도가 이제 우리나라 OECD 한 평균 정도 되죠. 예. 근데 2080년도는 오히려 이제 OECD 평균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2080년도 봐라.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긍정적이신 분들은 이 전체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고 2060년도를 봐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국민연금에 부정적이신 분들은 2080년도를 보고 이거 봐라. 너무 지급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제가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인데 네. 너가 그래서 저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너 이런 식으로 영양을 공급하다가 한 10년 뒤에 너 비만이 될 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좀 충분한 영향을 주다가 이제 한 1년 뒤에는 영양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예. 20년도, 30년도, 40년도는 이거는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연금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은데 한 50년대, 60년대는 이때는 우리 후손이 비율을 조정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기금 지급액이 계속 그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서 이 어떤 그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 해놓고서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이 동적 평형 네.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서 동적 평형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것이 이게 동적인데 평형이에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평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골든민을 이게 시가 변화하는 평형을 한번 이룩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연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될 때고 그리고 연금 지급액이 OECD 국가 대비해서 너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우리 후손이 한번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금 지급의 규모를 한번 조정을 해보자. 그는 그때 얘기인 거죠. 그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너무 고정적으로 그냥 9% 내고 40%를 받는 거다라는 이 고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우리는 가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전에 보셨던 보여줬던 그래프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예. 저 중심으로 생각해서 음. 2060년까지는 그대로 그냥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예. 그때까지만 받으면 저는 90살 뭐 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너무 많이 예. 내는 것 같으니까 좀 줄이자. 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줄이자 하는 세대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90살 넘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저도 못 쓰지. 네. 제 이슈는 아닌데 예. 예를 들면 저보다 한 20살, 30살 어린 분들은 예. 지금부터 국민연금은 더럽게 열심히 계속 내면서 예. 그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는 줄어들 거 아니냐. 줄어들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불만인 건데. 그게 그분들의 불만이죠. 예.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 말씀은 그냥 젊을 때 세금 좀 더 낸다고 생각해라. 어차피 세금 내라면 낼 거 아니냐. 그리고 노후에 가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분들의 불만은 저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측면은 얘기죠. 있다고 네. 봐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불만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예.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옛날 딱 우리 세대까지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런 그 보육을 하고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고 이것이 계속 세대 간 이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내 자식한테 부양을 받고 또 내 자식은 그 자식에게 또 부양을 받으니까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데 근데 3프로님 나이 들어서 자녀분들에게 부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대 안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대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대를 하는데 마음의 안 해줄 준비로- 것도 감안하고 대비를 마음의 하고 준비를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기대를 하지 마셔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딱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부양까지는 해요. 예. 부양은 하지만 우리 자손한테는 이거는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이 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모님 용돈이라는 세금을 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우리도 때문에 세금은 아니었지만 세금을 냈듯이 예, 이게 세대별로 당신들도 내라. 딱 네.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아. 세금을 내는 대신에 네.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대신에 우리 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다음 세대는 저한테 야, 그럼 부양 이렇게 안 할 하면 되겠네.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받고 넌 나한테 용돈도 나중에 꼭 줘야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네. 부양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우리 자손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부양을 하지 않고 그만큼을 조금 더 이 어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채도 주지만 똑같이 자산도 주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는 예. 항만이든 도로든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에 헤딩을 하면서 우리가 산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윗세대가 이룩한 항만이든 도로든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을 훨씬 더 좀 프리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식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그런 SOC까지 우리가 이룩한 우리 세금을 낸 그런 SOC를 활용을 하면서 네이버 분명히 웹툰 누리고 같은 있단 거. 말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웹툰 네이버 얼마나 웹툰 같은 거 좋습니까? 우리가 해줬으니까 너희가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 그럼 이런 좀 한류 같은 거. 여기 채팅창에서도 계속 사실은 저희가 국민연금 관련돼서 인터뷰를 여러 번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던 반응 중에 하나가 예. 오늘도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걸 반드시 꼭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말대로 그렇게 좋은 거면 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납세 선택 권을 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그건 하시죠? 같은 얘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반박을 네.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사회보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학 교과서에 보면은 사회보험이란 강제보험이다라고 써져 있고요. 왜 너희들 못 그러냐면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다라고 정의가 된 이유가 예. 이게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가 설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뭐냐면은 보험 제도라는 것이 역선택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 같은 게 있다.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보험
시스템 안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것이 보험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험을 그냥 이거는 재정국가서 1페이지에 나와 있어. 사회보험의 정의는 네. 강제보험이고 이것은 전 세계 OECD 선진국은 다 아하.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채팅창에서는 어. 네이버 웹툰과 칼류도 줬지만 15억이라는 집값도 줬다. 진짜 그러네. 야, 그 집값 왠지 좀 우울한. 집값 저는 약간 우울하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죠. 우리 후세대는 그럼요. 우리 그 처음에 아니 우리 세대는 뭐 그래도 조금 내고 많이 받았다가 우리는 왜 많이 내고 조금 받냐라는 건데 근데 그것은 뭐 아니 저는 불만 충분히 이해 간다니까요. 근데 예.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어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냐면은 예. 그 한번 이 그래프를 보아 주시면은 이게 국민연금 이 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적립액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네. 결국 고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윗세대부터 네. 이 윗세대는 뭐 3% 내고 70% 받았는데 예. 아 우리 너무 이건 불평등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가 그냥 뭐 한 10% 내고 한번 40% 받는 것이 평등하지 않냐라고 만약에 제도를 설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1,000조 원이잖아요. 예. 근데 처음부터 3% 아니면 10% 냈다면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2,000조, 3,000조, 4,000조 우리나라 GDP를 추월할 겁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저는 사실 지금 1,000조 원 쌓인 것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양이 이게 해외 같은 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거 보통 연못 속의 고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주장에 동조. 여기가 기원이구만. 이 아이디어에. 그렇죠. 이게 그 연못 속에 고래라고 표현되는 것이 네. 이 GDP 2,000조 원이 나라에서 1,000조 원을 굴린다라는 것은 이 고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네. 해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해외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해외에 투자했을 때 우리의 현재 내수 경제를 조금 악화시키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쫙 흡수를 하고 그것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해외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네. What I always say. 2% 빈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네. 만약에 네.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이 1,000조가 아니라 네. 3,000조, 4,000조가 된다면은 현재 내수에 돌아다녀야 될 돈을 더 국민연금 많이 기금이 가져온다. 쫙 흡수를 하고 해외에 투자해서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GDP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우리 후손들은 더 큰 이 안 좋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네. 국민연금 적립액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점점 이게 국민연금 처음 말했던 네. 이 그 계획된 적자라는 게 처음에는 이 비율이 조금 내고 3% 내고 70% 받는 거가 점점 줄여가는 것은 국민연금 설계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근데 우리 연구원님은 그 전에 나오셨던 분보다 네. 그러니까 사실 결론은 비슷한데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 올려야 된다는 절실함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맞아요. 어, 예. 그쵸? 예, 어차피 예. 모든 세대는 예. 부모님 생활비라는 명목이든 세금이라는 명목이든 국민연금 기금 납입액이라는 명목이든 예. 윗세대 내지는 돈을 안 버는 세대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 이건 어차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고려장을 시키거나 뭐 그렇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니 모든 세대 부담은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 그냥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은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만드는 거지. 이걸 어디다 꿍쳐놔서 국민연금 연금을 쌓아놓건 뭐 어떤 방법도 방법이 없다.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우리가 잘 살면 되지. 그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요약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너무 많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 좋은 건 아니다. GDP, 그러니까 부모가 GDP 아닙니까? GDP를 낮추는 거라면은 저는 어떠한 좋은 정책도 네. 찬성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2%가 지금까지 한 3-4번쯤 한 것 같은데 와, 드디어 주인을 만났구나.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 드렸잖아요. 네. 국민연금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건 네. 이건 마치 세금을 걷어서 땅에다 파묻어 놓은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거라도 어떻게 좀 써야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중에 연금이 고갈됐을 때 체력이 생기지. 네.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무슨 소리냐? 그걸로 구글 주식, 애플 주식 열심히 사고 있으면 됐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고래가 연못 속의 고래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재투자될 수 있는 규모라면은 네. 그 국민연금 수익률이 뭐 10%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이 10%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1,000조 원을 어떻게 국내 투자만 합니까? 다른 우리나라 GDP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부가가치를 늘리면서 우리가 국민연금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이 1,000조 원, 2,000조 원, 3,000조 원 쌓이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 먼저 모시자고 했잖아요. 입으로가 이 얘기했다가 혼났는데. 아니 정말 맞는 같은 말이죠. 질문이었는데 두 번. 아니, 세상의 경제에서 GDP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속 가능한 고갈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은 그럼 고갈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그래도 좋다. 그래도 그렇죠. 좋으나, 뜻입니까? 그래도는 좋으나 어. 그래도 고갈돼도 괜찮다는 뜻 같아요. 고갈은 맞습니다. 될 거다. 고갈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겁니다. 고갈이 안 된다는 것은 나라가 사기치는 거니까. 우리가 낸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저급하게 좋게 나라가 표현을 사기치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갈시켜. 지속 가능하게 고갈시키는 것이 최고의 국민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